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15장, 16장 이 두 장을 통해서 우리는 모압에 관한 경고. 모압이 그리 큰 나라도 아닌데 큰 나라든지 작은 나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건 망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거하고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런 말씀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본 바벨론에 대한 경고도 보면은 바벨론이 악하기도 하지만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한때 바벨론이 교만하다가 망하고 또 아수르도 교만하다가 망했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도 교만하다가 또 망했고 헬라도 교만하다가 망하고 로마도 교만하다가 망했어요. 그 이후에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도 너무 교만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나 당시 일본이나 이탈리아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가 다 교만하다가 망하고 그 프랑스도 나폴레옹 때 불가능은 없다. 뭐 없긴 없어요. 러시아를 침공했는데 땅이 넓으니까 들어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쪽은 추운 데이기 때문에 모스크바는 겨울 옷을 준비 안 해가지고 전쟁이 그리 오래 갈 줄은 모르고 그 옛날에 그 다리우스 페르시아 다리우스 시스타페스 때에 그 스키티아 사람들이 다리우스 군대가 오니까 싸우는 게 아니고 계속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도망을 가면 이제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길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럼 뭐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 또. 이쪽으로 가는 척하고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 척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길은 또 가다가 또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한없이 끝없이 나눠지니까 적을 잡으러 가는데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결국은 다리우스가 싸워보도 맥 빠지게 돌아오잖아요. 그 후손들이 바로 러시아 사람들인데 시베리아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안 싸우는 겁니다. 안 싸우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래 나폴레옹 군대가 아마 한 3분의 1을 얼어 죽었어 다. 싸워보도 못하고 제대로. 그러니까 불가능 없다고 교만하고 까버렸는데 망하는 겁니다. 러시아 그 앞에 이제 지금 현재 러시아 앞에 소비에트 연방 소련 큰 소리 치고 까버리다가 또 망했죠.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이 온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도 지금 겉으로 볼 때 세계 최강대국, 그 강대국 맞아요. 그 강하면 안 망하느냐? 강하면은 안 망하려고 하면은 악을 행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도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미국의 유명한 기자 중에 크리스 헤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언론계의 그 노벨상 같은 퓰리처상을 받았던 그런 아주 유명한 대기자인데 이분이 미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막든지
지연시킬 것인가 하는 책을 써서 저도 지금 읽어보고 있는데 제일 미국이 안고 있는 큰 문제는요. 각 부처 장관들이 자기 부처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게 하려고 없는 일도 악한 일을 저질러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만한 예산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각 부처마다 전부 다 예산을 부풀려 가지고 그래 써요. 그러면 그 전 민주당, 공화당 정부가 이렇게 이제 바꿔가면서 정권을 잡는데 그 전 정부보다 우리가 잘했다는 말을 들으려면은 부채를 내서라도 돈을 많이 써가지고 국민들에게도 인기를 얻게 해야 그 다음 또 대통령이 될 거 아니야, 정권을. 그래서 미국의 부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상을 넘어서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1억을 빚을 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데 1억 부채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미국 나라는 자기 아들에게 돈을 빌리고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에게도 돈을 빌리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래도 뭐 굴러가기는 굴러가니까 이 나라가 괜찮을 거다. 뭐 어차피 갚지 못할 부채를 끝없이 한없이 내는데 그거를 본받아 하는 게 또 한국이야.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아들에게 손자에게 태어나지 않은 정손자에게 미래에게다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 그 뒤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 뒤는. 그리고 대통령 물러날 때는 그동안에 진 부채를 갚지 못하면은요 감옥을 가야 돼 원래는. 근데 이 미국이 발명한 이 자본주의 세상이라는 것은 정부가 끝없이 한없이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국가가 빚을 지게 만들어놨어. 그건 다 감옥 가야 될 대통령이 전부 다. 그리고 미국 사람이 얼마나 마약을 많이 하느냐. 전 세계 인구의 5%입니다. 미국 인구 전체가 전 세계 인구의 5%인데 마약의 65%를 소모해요. 그리고 왜 마약을 하는가 봤더니 취업이 안 돼요. 한때 그 레이건 대통령하고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 때에 이른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모든 규제를 다 풀어서 기업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을 위한 정책을 합니다.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고 기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 국가가 관리하던 국공영 기업을 전부 사유화. 개인들이 다 대통령하고 연결되는 사람들이 그걸 전부 다 사유화 해가지고 국민들은 이제 어떤 국공립 회사로부터 혜택을 받는 걸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같은 거는 인도도 안 하고 노동산업은 그냥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시대에 노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산다느냐 이런 소리예요. 그게 신자유주의 레이건 때 마가렛 대처 때 나온 이론이 그게. 그래서 돈을 가지고 돈 벌어야지 지금 뭐 손으로 뭘 만들어 가지고 돈 버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게 이제 그날부터 이제 미국이 망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반도체의 기술 개발을 맨 먼저 한 나라가 미국이고 따라서 미국은 반도체 설계를 두고 말하면 아무도 미국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설계만 하고 그걸 이제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대만하고 한국 이런 데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만드는 게 반도체 65%를 만들어요. 미국에서는 반도체를 거의 안 만듭니다. 뭐 인텔하고 그 몇 개가 있을 뿐이고 거의 한국, 대만, 중국에서 다 만들고 일본도 그냥 일본은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높은 기술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큰 반도체 엄청난 비싼 그런 것만 만들지 이런 뭐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 이런 건 안 하는 거예요. 돈도 안 낸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 반도체가 다 뭐 잠자고 있고 한국하고 대만하고 이제 중국이 이렇게 이제
앞장을 서가지고 만드는데 한국, 대만, 중국이 만드는 게 반도체의 약 90%를 만드니까 90%. 그리고 미국은 그 반도체 설계만 하고 제조업은 안 한, 손을 움직이고 굴뚝에 연기하는 건 안 한다는 거예요. 공장 짓기 엄청난 돈이 드는데 그 설비가 그럼 뭐하러 하냐? 설계해가지고 돈 벌지. 사무실 요만한 거 있으면 돈 버는데 뭐를 그걸 공장을 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그 제조업이 일본에서 한창 되다가 일본하고 미국하고 경쟁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조업을 해봐도. 그래서 일본이 망하도록 미국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른바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합의를 통해서 엔화의 가치를 딱 배로 절반으로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남은 나라가 조금은 잘 되면 걸려. 미국은 절대로 못 빠집니다. 근데 한국을 누르려고 했는데 한국의 삼성이라든지 뭐 SK 하이닉스 이게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못하게 하면은 뭐 반미로 돌아설까 싶어서 한국을 누르고 싶어도 지금 조심하고 있는 편이고 한국을 눌러버리면 자기들 반도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반도체를 세계 반도체 60% 이상 만들어내니까 그거 못 빠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공장 짓기 싫다고 이제 공장 짓기 경비 많이 들어간다 안 짓고 설계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미국의 제조업이 왕창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언제 알았냐? 트럼프 때. 레이건 때부터 망하기 시작했는데 트럼프 때 알아가지고 큰일 났다. 외국으로 나가 있는 모든 기업을 다시 다 미국 국내로 들어오게 하라. 그리고 한국도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미국도 끝났다는 거 사실은요. 무기하고 소프트웨어 몇 가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설계하는 거 이거 외에는 별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미국이 얼마나 속으로 썩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나라라고 해서 안 망하느냐? 큰 나라도 망해요. 역대 큰 나라가 안 망하지. 여러분 로마가 망한다는 건 아무도 상상을 못했는데 망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압은 뭐 큰 나라도 아니면서 교만했다는 건데 바벨론은 또 뭐 교만할 만도 하죠. 그런데 모압은 그렇지도 못한데 교만해. 그래서 여기 지금 도시 이름들이 쭉 15장에 나오는 15장에 여러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잘 모르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라고 하는 길 하레셋 같은데 망하고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도 도시 이름이고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미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러니까 뭐 오래 걸린 것도 아니고 하룻밤에 이틀밤에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뼈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 넓은 곳에서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었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귀인들은 소알 사해 북쪽에 있는 도시죠. 에글랏 실리시아로 도망하며 울며 루힛 비탈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그 버드나무 시내는 지금도 사해 쪽으로 흘러가는 물인데 계곡물입니다.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불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물에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는지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쫄 땅 많은데 도시마다 뭐
우리 같으면 뭐 서울이 망하고 부산이 망하고 대전이 망하고 광주가 대구가 막 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냥 온 모압 땅에 있는 뭐 볼만한 도시들을 다 망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6장에 왜 그들이 망하느냐? 16장에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아까 그 버드나무 계곡이라는 그 아르논 계곡을 말합니다.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이러면 조그마한 새의 보금자리나 새의 둥지에서 어미가 죽어버리고 거기 뭐 짹짹거리고 울고 있는 새 새끼처럼 그건 뭐 누가 돌보겠어요? 누군가가 그 어미나 누가 돌보지 않으면 그건 뭐 하루 이틀이면 죽는 거죠.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정오 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여 의를 신속히 행할 것이다. 이제 모압이 뭐 때로는 교만하거나 해가지고 이스라엘 혹은 시온 예루살렘을 잡아삼키겠다 그런 뭐 악한 생각을 도모했던 것 같은데 다윗의 장막은 안 망한다는 거예요. 왜 안 망하느냐? 충실하기 때문에. 충실하다는 말도 아마도 그 에무나처럼 신실하다, 성실하다, 충실하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공평을 구하며 일을 신속히 의를 행하기 때문에 안 망하고 오히려 교만하던 모압이 망한다. 6절 보세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전쟁이 나면요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진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뉴스는 다 가짜 뉴스야. 전쟁이 나면 전부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조금 달라졌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 터졌을 때 이승만이요 우리 국군들이 잘 싸우고 북한 군대를 격퇴하고 있다고 거짓말 방송하는 거예요. 그 우리만 하느냐? 북한도 그래 해요 다. 전쟁이 나면 뭐 항상 우리가 이기고 적군은 막 섬멸되고 있다 이렇게 한다고.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걸려 있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또 전쟁이 걸려 있는데 다 자기들이 이기고 있다 그래요 다. 그건 몰라요. 전쟁 나면은 잘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24개 나라 아랍 국가들이 뺑 둘러 있고 거기 이스라엘과 함께할 나라가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남쪽에도 없고 북쪽에도 없고 동쪽에도 없고 아무 나라도 없고 딱 조그마한 땅이 해변가에 있으니까 여러 번 그 아랍 연합국들이 이걸 싹 밀어다가 지중해 밀어 넣어버린다고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언돔이라고 쇠를 가지고 돔을 지어서 방어한다. 그래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그거는 교만이야. 하마스라고 하는 저 악당들이 그 포탄을 한꺼번에 5,000발을 가까이 쏴버리니까 아이언돔이고 뭐고 다 뚫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방어하는 미사일 그거는 아마도 몇 억 원 할 거예요 한 발에. 몇 억 원 정도 한 발에. 반면에 그냥 하마스가 쏴는 폭탄 이런 거는 한 50만 원 한 발에. 그러니까 5,000발 해봐야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마스가 얼마나 계산했느냐. 아무리 아이언돔이라도 몇 발 쏘고는 다시 장착하는데 탄창처럼 끼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갔다가
가득하게 이제 이 미사일 갖다 장착하는데 최소 30분, 40분 걸리는 거예요. 그 사이 나라는 뭘로 막지요? 그러니까 못 막은 거예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에 뭐 북한에서 핵폭탄 어쩌고 하니까 미국의 고고도 방어 미사일, 이른바 사드라는 갖다 성주에 갖다 시험 지으면서 얼마나 또 국민 갈등이 많았으며, 그것 때문에 중국에 있던 우리 기업체, 특히 롯데그룹이 한 8조 원? 내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한 8조 원 손해를 보고 중국에서 철수합니다. 여러분 8조 원이면 그 돈이 얼마예요? 아무도 놀랐다는 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8조. 중국은요, 한국 기업이나 미국 기업이나 누구든지 와서 우리 땅은 지금 중국 공산당 정부가 뭐 그냥 무상으로 빌려줄 테니까 와서 공장을 지어라. 투자를 해라. 우리 공산당이 다 지켜준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온 세계 공장이 몰려갔죠. 그래 공장 다 짓고 공장 잘 돌아갈 때쯤 되면요, 무슨 트집 잡을 거 없나 해가지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 공장 운영하는 그 주체를요, 삼성이나 뭐 미국 기업 못 견디게 해요. 아주 굉장히 못돼서 다 지어가지고 생산될 만하면 이제 못 견디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울면서 야반 도주하게 만든다고. 그게 중국이란. 중국은 본래 그래, 본래.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장 지으면 제가요, 삼성이 질 때나 뭐 누가 할 때 저 다 망한다, 저거. 위험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 이 나라들 보면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미국이 우리를 위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기들이 유익이 되니까 뭐 우리하고 뭐 동맹을 했고 어쩌고 막 하는데, 아주 저 사람들이 이익 앞에는요, 그 어떤 것도 개입이 될 수가 없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못하는 짓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돌아가야 돼. 세상을 또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7절에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지난번에 한번 그 성을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렸던 겁니다. 길하레셋 그 포도를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다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라알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그의 농산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납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나버렸습니다.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져 버렸고 틀에서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다 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아무 효과 없을 거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품꾼은 아마 그 당시에는 품꾼이 1년, 한 달 하거나 뭐 1년 하거나 그러지 않고 보통 3년 계약을 하고 품꾼이 계약을 하는데, 그것처럼 그 지금 현재 이 예언을 할 때로부터 3년 안에 모압은 망한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 세상이 평화로워 보여도 언제 어디서 어떤 전쟁이 터질지 몰라. 중국은 14개 나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고 대만을 저걸 욕심을 내가지고 무리한 또 짓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이제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대부분 전쟁은요, 오기와 오판을 가지고 일어나요. 그 전쟁이 일어날 줄 몰랐는데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좀 전쟁이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사드가 얼마나 그 치밀한 그런 정보기관인데, 그게 몰랐을 리가 있나.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어도 설마 그렇게 할 것까지는 못 받아. 무슨 얘기냐면은, 그 모사드가 몰랐던 게 있는데, 5,000발이나 준비한 걸 몰랐다는 거예요. 뭔가 수작을 하고 있는 거 다 알았다는 거야. 그런데 무슨 폭탄을 5,000발이나 지하에 숨겨 있다가 순식간에 한 번에 쏘면서 이렇게 치고 들어올 줄은 몰랐다. 모사드도 그거는. 그리고 지금은 얻어맞기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마스는 한 대쯤 때렸으면요, 맞은 거 한 10대 맞았어. 그래도 지금 누가 성공한 걸 보냐면요, 하마스가 성공한 걸 봐요. 이번 전쟁도. 그래 안 하면 이 하마스라는 이 사람들은요, 어떤 분쟁이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자 지구라는 게 산업 도시도 아니고 농업 도시도 아니고 목축하는 것도 아니고 좁은 땅에 230만이나 살고 있어, 거기. 그 좁은 도시에.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게 생산되는 어린아이밖에 없어요, 어린아이. 아무것도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전부 다 국제적으로 동정심을 유발해가지고 얻어먹고 살고, 이스라엘도 조금 덥고, 유럽에서 다 좀 더워가지고, 이걸 갖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지면요, 도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고를 저질러놔야 그것도 구호물자가 오고 이래 살아가는. 이게 이제 가자지구 사람들인데, 만약에 이번에 그렇다고 230만 되는 가자지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이고 그렇게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이 하마스 요원들이 살아남기만 하면은 자기들은 또 동정심을 받아가지고 살아갈 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얻어맞은 영상으로 다 나오고, 이스라엘의 물도 끊어버리고 전기도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욕하는 사람들이 막 자꾸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동정심을 유발해가지고 또 먹고 사는. 그 동정심이 하나의 하마스의 그 산업의 산업, 동정심 얻는 산업. 그렇게 비참한 나라예요. 옛날에 이츠하크 라빈이라는 이스라엘 수상하고 이집트의 대통령하고 오슬로 합의라고 하는 합의를 봐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이 함께 살아가자. 이래 좋은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 아랍파트하고 이츠하크 라빈하고 사다트 대통령하고 노벨상을 받아서 평화협정을 했다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평화상은 평생 받아먹고 전쟁들 하는데, 지금도.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문제는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온 세상 학자가 다 달라들어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차하게 되면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데, 아무리 사드를 준비해놨어도 사드가 한 포대에 48발 장착이 돼요. 한 포대에. 그럼 48발 쏴고 나면은 다시 48발을 장착하는데 빨라야 30분이고 그 이상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30분 그 장착하는 그 사이에 나라가 뭘 막지요?
또 서울은 그 성주에 세운 그 사드가 서울은 방어가 안 돼요. 어디까지 되느냐?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만 방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군들이 갔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끌어온 게 서울을 지켜주겠다 끌어온 게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까지만 방어가 되고 그 위에 서울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서울, 경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한 105도인가 뭐 이렇게 그 X밴드라고 하는 이 레이더가 요런 각도로 이렇게 이제 방어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잠수함에다가 핵폭탄을 싣고 이렇게 동해를 내려와 가지고 남해 쪽에서 성주 쪽을 보고 뒷꼭지를 쏘면요, 그건 또 뭐로 막아요? 못 막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사드가 들어올 때 그 사드라고 하는 장치를 아직까지 별로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개 쏘아가지고는 미사일 한 개 올 때 한 개 쏘아가지고는 그 적중할 수 있는 율이 한 50% 60%밖에 안 돼요. 한꺼번에 한 개 날아오는 거 두 발을 쏘면은 약 90% 정도 격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핵폭탄인 건 한 개만 못 막아도 나라가 거의 끝장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런 거 할 노력을 가지고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쏘을 때 쏘더라도 쏘가줘도요, 전쟁한 것보다 나. 무슨 말이 모르는 말이 보니까. 쏘갔다고 해가지고 막 오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둘 다 많은 거고, 우리가 10번, 한 20번 쏘가주면요, 자기들은 미안할 거라. 쏘으면서도 변치 않고 우리를 민족으로 여겨주는구나. 이래 하면 대화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북한도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도 내가 보기엔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뭐 북한 사람 안 아끼느냐? 북한도 아껴요, 하나님.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신자들이.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이 달아날 수 있고 직장을 뺏길 수 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쯤 있어, 거기도. 그래서 그걸 이제 맨날 망하기를 바라고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은 도적같이 온다. 그 북한 체제가 무너질 줄 알고 그러는데 미국도 무너질 거라고 착각하고 5년 내에 망한다고 한 데 있어, 미국에서. 그러면 이제 뭐 이명박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통일은 대박이다. 곧 무너진다. 통일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 말 들으면 북한 또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무너질 거다 무너질 거다 그러면. 그리고 계속 또 삐를 날려보내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남북 관계는 영원히 통일로 가는 게 아니고 영구 분단으로 이제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릇이 좀 커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 글쎄 뭐 너무 미국 눈치를 많이 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작은 나라가 아니고 인구가 5천만이 넘을 뿐 아니라 세계 탑 12 안에 들어가 뭘 해도 그런 나라가 자주 국방을 못 해가지고 미국의 군사 작전권도 다 회수 못하고 그거다 미군이 싸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북한은 경제력이나 이런 게 우리의 50분지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거의 자주 국방처럼 하고 있잖아요. 북한에 중국도 없고 소련군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정치하는 사람들 앞으로 좀 그런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10번, 20번 쏘가도 전쟁하는 것도 낫습니다. 그 정도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쏟고 또 쏟아지면 그래도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까지는요, 북한에 왔다 갔다도 하고, 그거 했잖아요. 그거 좀 더 해야 돼. 보수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공산주의 때려야겠다. 그래, 유치한 생각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또, 멸공통일 이런 소리, 어떻게 우리 역사는 또 뒷걸음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민족에 별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번, 20번, 100번을 쏘가도 전쟁하는 것도 낫다. 필기를 해, 빨리 그런 거는. 해놨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한번 돌아보세요. 그럼, 아, 그 말이 맞다. 여기, 교만하다가 망한 나라들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17장에는 다메섹도 어떻게 망하느냐. 여러분, 다메섹이 망한 이후로 지금도 그 다메섹 보세요. 다마스커스, 시리아.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 예언한 걸로 지금으로부터 하면요. 2700년 전 일이야. 2700년 전에 다메섹이 망한다고 했는데, 그날 이후로요. 다메섹이 그렇게 오래된 고대 유명한 도시인데, 지금까지 불행의 늪 속에 있어요. 헤어나지 못해요. 내전 속에 빠져가지고, 한 나라 안에 서로 무장을 하고 싸우겠다고 어르렁거리는 사람들이 5패거리 좀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 내전도 그런 내전은 없는 거라. 아니, 내전이 둘로 갈라져 싸워도 이게 불행인데, 5쪼가리가 나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되는 나라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한번 망한다 하면 안 하면 또 미약하게 된다 이런 말이 몇 번 나오는데 그 나라들 가서 보면요. 실제로 미약하거나 이런 애굽이 이집트가 미약하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요. 미약합니다. 다메섹 그 망한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걸 그저 옛날 이야기로만 흘러보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면 우리나라는 이런 교훈을 비춰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모압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읽어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다메섹이나 구스나 애굽도 어떻게 망했으며 바빌론도 어떻게 망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게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